이제 제목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대략 짐작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무명 작가가 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한 대학생 시절 때 이제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너는 교대 가라. 교사가 돼야 돼. 공무원이 돼야지. 하고 억지로 보내요. 그래서 합격이 됐는데 본인은 작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막 했는데 나는 이제 글을 쓰고 싶은데 환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책 읽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그냥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한 20여 곳, 30여 곳에 이제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해요. 당연히 안 됐겠죠? 글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학점은 2.2.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2점이면은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시험도 못 보게 된 거야. 교대인데. 이제 살 길이 막힌 거죠. 근데 이분은 꿈이 작가였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이제 그 편입을 합니다. 근데 편입의 이유는 군대를 늦게 가려고.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에 법대로 들어가서 이제 2년 동안 또 글을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간신히 이제 시집을 2편을 냈는데 잘 안 팔렸어요. 거의 안 팔렸대요. 그러고 이제 졸업하고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 딱 들어갔더니 이등병 독서 못하게 딱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등병이 책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대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책을 읽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면은 나 청와대에다 꼰지른다. 막 협박을 한 거예요. 대대장을. 이등병이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저렇게 협박을 해버리니까 이제 대대장이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책 읽어. 매주 독후감 써서 제출 보고해.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한 병장쯤 달았을 때 이제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교사를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사 그 임용고시 응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이 돼가지고 교사 발령이 냈는데 거의 턱걸이로 1100명 중에 903등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학교에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사 생활을 하는데 이분의 꿈은 아직도 작가. 그래서 첫 3년 동안에 2000권을 읽었대요. 그리고 150권을 필사를 했대요. 언제 했냐? 퇴근 시간 이후. 그리고 주말에. 그냥 거의 자기 남는 시간에는 거의 계속 책 읽고 필사하고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4억의 빚을 졌는데 이게 이자가 붙어서 20억이 된 상태였대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모든 빈민가 이런 옥탑방에 살고 있었고 이제 막 근데 얘는 완전 글에 미쳐가지고 막 투고하고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동료 교사들이. 그래서 저 인생 종쳤어. 이렇게 멸시하고 제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작가의 꿈, 난 작가가 될 거야 계속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5, 6학년 학생들을 이제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한테 인문고전을 읽혀요. 주 4일 하루 30분씩 읽어라. 인문고전 읽어라.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냥 문제집 풀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제 무슨 책이야. 그러니까 막 좀 한 2달만 기다려 주세요. 2달 이후에 시험이 딱 있었는데 이 반이 1등. 학부모들이 그냥 냅뒀어요. 이게 나중에 이걸 또 책으로 써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고전을 읽혀요. 이분이 거의 한 10여 년 넘게 출판사 한 80여 곳에다가 막 투고를 했는데 수없이 거절을 당했죠. 근데 한 10곳 정도에서 이제 받아줘가지고 한 10권 정도에 출간을 하긴 했는데 작가로서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냥 책을 냈지 아무도 안 사.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인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게 갑자기 막 팔리기 시작을 하더니 40만 부가 팔리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쓴 다른 책도 이제 재조명을 받으면서 꿈꾸는 다락방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사 생활을 하는데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 강의하는데 막 300만 원, 400만 원.
이래 보니까 난 이제 교직을 떠나도 되겠구나. 안녕. 떠납니다. 그래서 전업 작가로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14년 7개월 만에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분이 이지성 작가님. 제가 이번 주에 그 꿈꾸는 다락방 이제 3가지 버전을 읽었어요.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이제 비슷하죠.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어떤 차이점을 두고 이 사람이 썼을까, 또 어떤 앞에서 못했던 거를 그 다음 책에 이제 담았겠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분이 진짜 말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관점을 보고 이 책을 봤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 그 250만 부가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인세만 40억. 그래서 아까 20억 빚 있다고 그랬죠. 한 번에 해결. 이분의 가장 그 주장하는 거는 R&VD 라는 공식인데 자기계발 공식이에요. 생생하게 꿈꾸면 비비드 드림을 하면 리얼라이제이션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생하게 꿈꿔라. 이게 가장 큰 핵심 키워드고요. 이분이 책 첫머리에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작가의 상상력은 현실이 된다. 에드거 앨런 포가 아서 고든빔의 이야기라는 이제 소설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4명의 선원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난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야 우리 4명 제비뽑기해서 한 명 먹자. 그래서 한 명을 실제로 먹어요. 근데 이제 그때 먹힌 애가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을 이제 쓴 가상의 인물이죠. 근데 한 50여 년이 지나서 실제로 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막 이랬는데 그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 그 희생당한 사람의 이름이 리처드 파커. 50년 전에 그 작가가 그냥 상상했던 것들이 50년 이후에는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 한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케이스들도 있더라. 근데 이제 이 상상력이 현실화가 되는 게 그냥 작가의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꿈도,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 꿈도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성공자와 실패자의 가르는 핵심 키워드는 노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꿈이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 부자들은 뭐 증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뭐 지식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회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꿈을 꾸라,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비비드 드림을 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좀 유명한, 새 책에서 유명한 사람 이름을 쫙 적어봤어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을 한 30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얼굴만 봐도 알만한 사람들 몇 개를 이제 제가 넣어봤어요. 이제 링컨, 아인슈타인, 워렌 버핏, 짐 캐리, 뭐 저쪽에 빌 게이츠, 나폴레옹, 비틀즈, 휘성, 요 아래 있는 분은 신창원. 예, 여기 화려한 옷 입고 계신 분, 범죄자 신창원까지도 비비드 드림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소개한 게 한 12가지가 돼요. 그 비비드 드림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형태, 사진 VD. 제가 전에 한번 보물지도 그리는 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또는 사진을 구해다가 잘 보이는 곳에 계속 놔두고 보고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장소 VD는 내가 만약에 교수가 되고 싶어? 그럼 그 대학에 가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교수가 되겠다. 서울대 그 강의실 안에 들어가서 내가 교수가 된 꿈을 상상을 하는 거야. 그 장소에 가서. 소리 VD. 내가 원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서든 말로 얘기를 하는 거. 글 VD는 써가지고 붙여놓고 말하고. 동영상 VD는 이건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 그 내가 경기장에 갈 때의 그 하루 일정을 다 이제 녹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디션으로 내가 그 루틴을 다 해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최고의 수행을 해서 내가 이기는 것까지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시청을 합니다. 이제 요게 기본 수준, 기초 수준의 이제 VD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걸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정신의 영화관. 편안한 곳에 이제 누워서 눈을 감고 이제 대형 스크린을 띄운다고 해요. 저는 안 돼요. 근데 되는 분들은 이제 큰 화면을 해놓고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원하는 형태로 주인공을 딱 설정을 해놓고 원하는 상황, 배경을 그려놓고 계속 그 영화를 돌려보는 거예요. 계속 관람을 해요. 이게 정신의 영화관이고, 그다음에 파티 VD는 이제 그 미국에서 성공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니까 이제 있었던 건데, 그 내가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이제 뭐 모임이 있겠죠. 그런 모임이. 그러면 다 백만장자들이 여기 지금 모인 거야. 그래서 나는 백만장자 누굽니다. 그러면서 막 그 백만장자처럼 행동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파티에 모여서. 파티 VD고, 그다음에 상상의 멘토링은 그 칼 융 그리고 괴테가 자주 썼던 방법이라고 하는데, 잠재의식에 있는 어떤 내가 가장 그 원하는 모든 지혜를 갖고 있는 그 어떤 하나를 사람의 형상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인데 부여를 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대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고 대화하고 지혜를 구하는 멘토링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의 회의는 그런 멘토들을 한 자리에 한 막 수십 명씩 모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폴레온 힐이 자주 쓴 방법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9명을 모았어요. 한 탁자에 뭐 헨리 포드, 에디슨, 뭐 카네기 뭐 등등 유명한 사람들, 다 죽어서 없는 분들을 상상 속으로 그 잠재의식 부여해가지고 모셔가지고 한 명 한 명한테 질문하고 디테일한 답변 받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소통하는 그런 VD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성 작가가 자기가 또 이제 만들어낸 VD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랜카드 VD. 이건 우리나라나 뭐 이제 세계 기업들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그 올해의 비전을 크게 현수막으로 달아서 뭐 잘 보이는 곳에 달아두는 거죠. 뭐 학교의 어떤 비전, 뭐 나라의 비전. 지금 뭐 선거철이니까 선거하는 거 뭐 VD죠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통합 VD는 정신의 영화관이랑 소리 VD, 글 VD를 합쳐서 하는 방법으로 자기 하나 또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 VD, 기도하면서 VD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그 실천편, 두 번째 낸 실천편에서 R은 VD하고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기도와 기도 VD,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 R은 VD랑 끌어당김의 법칙이 유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말하는 R은 VD는 자기개발 그 자체다.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기개발 플러스 신사고 운동이라는 어떤 종교단체의 교리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 점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신사고 운동이 뭐냐? 그 뉴서 무브먼트라는 이제 어떤 그 뉴에이지성을 가진 이제 단체인데, 얘네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을 한다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 그 범신론적 자연이 신이야. 근데 여기 플러스 자본주의 논리, 뉴에이지 교리 해서 이제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창시한 사람이 피니어스 퀸비라는 최면술사인데, 이분이 이 신사고 운동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대요. 첫 번째는 사람 내면 깊숙한 곳에 엄청난 힘이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면 이 힘의 문을 열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네 안에 영웅이 있어. 부정적인 거 걷어내면 영웅적인 힘이 나와, 이거죠. 이제 이성 작가가 이 사람과 이 신사고 운동에 대한 책들을 엄청나게 분석을 해요. 뭐 과거 플라톤 시대의 어떤 고대 철학자들부터 지금 일어나는 시대에 있는 모든 책들을 거의 다 섭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신사상 운동은 힌두교, 기독교, 뭐 이단 교리, 최면술, 뭐 플라톤,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헬렌 켈러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그 스베덴보리 영성가, 그 스베덴보리도 들어가 있고, 헤겔주의도 있고, 랄프 알도 에머슨의 어떤 선언주의, 초월 명상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주의 소원을 빈다라는 말이, 그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니버스가 아니고 그 힌두교에서 있는 그 신이 있대요. 근데 그 신의 다른 이름이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소원을 빈다가 아니라 실은 그 신에게, 힌두교 신에게 소원을 비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를 어떻게 흉내내냐면 신사고운동 완전 뉴에이지성 그 모임인데 걔네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칭해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 갖고 계신 책 중에 여기 있네요. 뭐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이게 이제 조셉 머피라는 사람의 이제 책을 보고 쓴, 이제 일본인이 쓴 책인데, 이 조셉 머피도 신사고 교회 목사였고, 그리고 이제 이지성이 굉장히 신봉했던 나폴레온 힐도 알고 보니 이 신사고 운동의 추종자였다. 그래서 자신 결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와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는 VD하고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을 구하는 거다. 근데 VD는 이 종교와 관계없이 그냥 나의 자기 개발 방법이야. 어떤 종교와 상관은 없어. 크게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자기는 VD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를 15년 동안 해서 응답을 받았죠. 250만 부가 팔리는 응답을 받았고, 이분이 12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라면서 이제 기도 VD를 추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 책에서 말한 그대로 거의 얘기를 한 거고, 이 책을 보고 제가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이 세 가지예요. How, What, Why. 우리는 뭘 봐야 될 것이냐. 제가 이 세 개 책을 보고 잘 써였다. 잘 썼다. 근데 좀 위험하다. 살짝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내 책은 자기개발이다. VD는 자기개발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how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해든 그냥 how를 잘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책에 있는 부작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루어져요. 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옳고 그른 거 상관없이 그냥 VD를 하면은 R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신창원의 VD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탈옥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꿈꿔요. 그래서 자기가 꿈꿨던 대로 어느 날 그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탈옥을 성공해요. 탈옥해놓고 이제 바깥을 돌면서 다시 잡히면 좋겠다. VD를 하니까 다시 잡혔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R은 VD 해버리면은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옳고 그른지 난 판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뭐 칼 융이나 괴테, 뭐 나폴레온 힐이 이제 고급 단계로 올라갔던 VD인데, 뭐 정신의 영화관, 상상의 멘토링, 상상회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글로는 그냥 뭐 잠재의식의 형상을 부여해서 뭐 대화를 한다이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나타난 거죠.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자기개발 기법 그냥 굉장히 그냥 중립적인 거야 얘기를 하더라도 인간은 영적인 것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 게 있는데, 자꾸 이상한 영상이 보면 어떻게 해요? 즉시 중단하라. 무슨 말이냐면 저거 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회피해 가려고 기도가 가장 안전해. 기도 VD가 가장 안전해. 라고 하지만 이분의 기도 VD 하는 방식을 쭉 이렇게 봤더니 내 뜻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뜻에 내 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책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how에만 집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what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how를 얘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첫 번째 책을 통해 how를 얘기를 했더니 부작용이 하나 나왔어.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어요. 꿈이 없어. 독자들한테 꿈을 생생하게 꿈꾸세요 했는데 꿈이 없어. 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꿈이 없는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희성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거라도 좀 해봐라. 해서 좀 비비드 드림 해가지고 리얼라이제이션 체험을 해봐라. 그걸 발판으로 이제 조금 더 큰 수준의 것을 이제 꿈꿔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꿈을 잡아서 그냥 상상하라는 거죠. 근데 그 꿈 자체가 이제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내가 그냥 임의로 정한 꿈인 거죠. 그럼 이런 목적도 이유도 없는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부이드를 해버리니까 앞에서 말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느 날 흑암이 탁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R은 VD보다 더 중요한 건 R은 CVDIP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how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why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왜 꿈꿔야 되느냐. 어저께 핵심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럼 거기서 나온 절대 꿈이에요. CVDIP.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속에서 나온 CVDIP. 그리고 언약 속에서 나온 비전을 품은 꿈을 갖고 영역과 실력을 갖추는 절대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요 순서대로 가야지 거꾸로 되거나 아니면 절대가 빠진 나를 위한 이유, 나를 위한 꿈, 나를 위한 방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잡습니까? 저는 항상 결론은 동일해요. 이 두 가지는 나의 담의 색을 작성해야 보이게 됩니다. 절대 방법은 서밋 타임.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목사님이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이지성이나 뭐 이런 다른 굉장히 많은 이런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그것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리얼 시크릿을 확인해야 된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실 텐데 그럼 나는 이 리얼 시크릿을 알고 그냥 썩혀두면 안 됩니다. 우리 메시지 통해서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 실제로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지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250만 부 팔렸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 드물다. 우리가 리얼 시크릿 붙잡았다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도전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